먼저 제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뇌졸중의 증상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한쪽의 마비가 뭐 한 달 전부터 약간 힘이 빠졌는데 점점 진행한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라기보다는 생겨서 천천히 진행하는 양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은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1초 전에 괜찮았다가 1초 뒤에 갑자기 굉장히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보통 얘기하실 때 뭐 너무 건강하던 분인데 뭐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뇌졸중의 이런 혈관성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모든 증상이. 그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편측마비. 이거는 그 이중률 조사에도 그렇지만 환자나 일반 대중분들이 가장 뇌졸중의 증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쪽 팔, 다리, 그다음에 얼굴에까지 이렇게 편측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왜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전신의 기운이 빠진다거나 이럴 때 이거는 뇌졸중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전신에 그냥 기력이 빠진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양쪽으로 전신을 그렇다고 할 때는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혈관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혈관이 막히면 몸은 왼쪽으로 마비가 오고, 왼쪽 혈관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증상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확률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혈관이 동시에 막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증상은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이렇게 어떤 뭐 심장 같은 데서 뭐가 날아가서 뇌혈관을 양쪽으로 막았다든지, 아니면 기저동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막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오는 경우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양쪽으로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편측마비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목에 디스크 같은 게 있다가 그게 순간적으로 터져서 이렇게 앞에 신경을 눌러도 마비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졸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비가 오는 부위에 통증을 잘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아프면서 이렇게 그쪽 해당 부에 마비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뇌졸중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한쪽 팔다리, 얼굴에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크게 그쪽 해당 부에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뭐 아예 팔을 못 들거나 다리를 못 들거나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약간만 빠지게 되면 이렇게 양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만 약간 처진다든지, 걸을 수는 있는데 한쪽 다리가 약간 끌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비가 뭐 아예 못 움직이고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만 있는 경우도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편측 마비에는 얼굴 마비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굴 마비는 뭐 어르신들이 구안화사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마비가 왔다고 해서 모두 다 머릿속, 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사들은 안면신경 마비를 말초 안면신경 마비, 그다음에 중추 안면 마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병변이 생긴 그 부위가 다른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검진해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초 안면 마비인 경우에는 머리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온 다음에 얼굴로 가는 길,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는 그 말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얼굴을 위아래로 나누었을 때 주로 이런 경우는 위아래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여자분이 의사가 이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이도 되고, 그다음에 머리에 주름을
이마 주름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이마 주름도 되지 않고, 만약에 눈을 감기게, 이 경우에 여기서 그림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눈을 감으라고 하면 눈을 꽉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 주름도 못 만들고 눈도 잘 안 감기고, 이렇게 위쪽 얼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아래쪽 문제도 생기고, 아래쪽 이렇게 이하라고 했을 때 입가 여기가 올라가지 않는 위아래를 다 침범하는 게 말초성 안면 마비의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머리에 문제인 경우도 있긴 한데요. 머리 속에 뇌 안에 문제인 경우가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은 이 신경이 뇌를 빠져나와서 얼굴 해당 부위의 근육으로 오기까지 그 말초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신경에 감염이 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벨마비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아래 얼굴에 다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말초성 안면마비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게 뇌 안에 문제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뇌를 지나서 그 말초신경이 그 뇌를 빠져나온 이후에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 안에 직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뇌졸중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중추성 안면마비, 그러니까 머리 속에 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보통은 뭐 이마에 주름을 짓는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요 위쪽 얼굴은 마비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 입가 이하라고 했을 때 입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뭐 올라는 가는데 약간 비대칭으로 덜 올라간다든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중추성인 경우에는 얼굴을 위아래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위는 괜찮고 아래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머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는 걸 담당하는 신경 다발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 위쪽 부분은 뇌 안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문제가 한쪽만 생기더라도 반대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쪽 얼굴은 이렇게 마비가 오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위쪽에서는 양쪽이 담당을 한다고 해도 그 신경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위쪽도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초성인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원리로 이 옆 그림을 보시면 뇌 안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인 경우에는 한쪽에 만약에 뇌졸중이 왔다고 해도 반대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위쪽 그 양쪽의 지배를 받는 위쪽 근육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서 이 아래쪽 얼굴 부위만 마비가 오는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면마비는 꼭 뇌졸중을 포함한 머리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말초성, 중추성으로 나누고, 중추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위쪽 이마나 눈가의 근육들은 침범이 되지 않고 오직 이 아래쪽 얼굴만 침범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말초성은 반대로 위아래에 다 마비가 오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말초성인 경우에는 이마 주름도 못 잡지만 눈도 꽉 감기지가 않아서 세수할 때 눈을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어떤 신경학적 평가를 했을 때 안면마비의 패턴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 중추성, 머리 안에 문제의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뭐 벨마비 같은 말초성 안면마비의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뇌졸중 시간이기 때문에 뇌졸중으로도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안면마비가 왔다면 패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뇌졸중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 요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식과 언어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의식장애랑 언어장애는 좀 다른 의미이고, 의식장애는 말 그대로 의식이 잘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려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막 부르거나 꼬집어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의식장애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언어장애는 말 그대로 언어를 이렇게 뭔가 언어 유창성이라든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갑자기 말을 못하다든지
갑자기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뭐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 전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언어장애가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 이건 뇌졸중의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가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발음만 어눌한 경우를 언어장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발음만 어눌한 거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사실 언어장애라기보다는 구음장애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구음장애도 이건 역시 뇌졸중의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언어장애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시를 MRI와 CT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위에 사진은 이제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MRI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MRI는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의 좌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좌측 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 뇌에 그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뇌경색이 오신 건데요. 이게 주로 언어를 발휘하게 하는 유창성을 담당하는 센터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환자의 병력을 보면 아까 제가 뇌졸중은 갑자기 생긴다고 했잖아요.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합당한 MRI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고, 요 아래 그림은 CT고요. 이렇게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병력은 굉장히 크게 출혈이 왔죠. 환자는 아마 두통이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두통을 호소할 새도 없이 갑자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뭐 불러도 꼬집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의식이 갑자기 떨어서 응급실로 온 환자였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큰 뇌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식이나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각장애인데, 이게 환자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가장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이랄 증상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머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안과를 갔다가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담당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시각장애는 바로 시야장애입니다. 시야는 이렇게 눈으로 앞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인들은 이렇게 그냥 눈을 앞을 고정하고 있으면 이 정도의 범위가 다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시야 장애가 오면 한쪽 시야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쪽 시야가 안 보이고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시야 장애이고, 이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시야 장애는 왼쪽 눈으로 보든 오른쪽 눈으로 보든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지금 이 환자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좌측 시야 장애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우측 뒤쪽 뇌, 후두부라고 하는데 후두부에 뇌경색이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희가 이것도 뇌졸중의 증상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젊고 인지가 괜찮으신 분들은 갑자기 한쪽 시야가 좀 줄어든 것 같다, 한쪽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좁아졌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아니면 잘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호자들이 잘 보면 자꾸 한쪽 벽에만 부딪힌다든지, 식사를 하실 때도 한쪽 부분에 있는 반찬만 집어먹는다든지, 이렇게 한쪽 잘 유심히 보면은 한쪽을 잘 못 보는 것 같은 게 의심이 되면 이런 시야장애가 있지는 않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시야장애인 경우에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안 복시라고 되어 있는데, 복시는 말이 좀 어렵지만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복시가 다 머리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뭐 눈의 문제로도 복시가 올 수가 있는데, 머리 문제를 의심해야 되는 겹쳐 보이는 증상인 경우에는 한쪽 눈으로 보면은 잘 보이는데,
이게 양쪽 눈을 동시에 보면 겹쳐 보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볼 때 복시가 생긴다고 해서 양한 복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사물이 갑자기 두 개로 겹쳐 보인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뇌졸중, 우리가 뭐 뇌관이라고 하는데 중뇌, 뭐 다리뇌 이런 부위에, 이 뒤쪽에 있는 뇌관 부위에 뇌경색이 갑자기 오면 이렇게 갑자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한쪽 눈으로 보면 괜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시야장애, 양한복시, 이게 두 번째 시각장애이고, 마지막으로는 갑작스럽게 갑자기 한쪽 눈이 다 커튼 치듯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안과를 가보시면 뭐 눈으로 풍이 왔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가는 망막혈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은 이 경동맥이라고 해서 이 목부터 시작되는 경동맥으로 해서 뇌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그 분지한 망막 동맥이 막히면 갑자기 한쪽 눈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시야 검사를 해보면 한쪽 눈은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고, 갑자기 한쪽 눈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됐다라고 하면 다른 안과적인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딱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눈으로 오는 뇌졸중일 수가 있고, 이게 눈에 있는 동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경동맥부터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이 좁아져서 혈류가 많이 못 간다든지, 경동맥 좁아진 부분에서 어떤 그 동맥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날아가거나, 아니면 심장 같은 데서 무슨 색전이 날아가서 동맥을 막은 경우에도 이렇게 망막혈관 폐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도 뇌졸중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어지럼증과 두통인데, 이건 사실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 같은 데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어도 뭐 뇌졸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잘 잡아서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통, 어지럼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뇌졸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선택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지럼증은 크게는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 안에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 경우에 이비인후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이라든지 뭐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고, 세 번째는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라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갑자기 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전실신 양상의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머리 문제보다는 뭐 기립성 저혈압, 일시적인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다른 자율신경계 계통의 문제로 일어나는 어지럼증일 수가, 이건 머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양상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빈혈이 있어도 어지러울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뭐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그냥 어지러워지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위험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로도, 아니면 다른 전신 컨디션의 문제로도 그냥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약을 먹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어지럼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머리 문제겠죠. 근데 대표적인 머리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심한 균형장애를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지러지라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몸이 한쪽으로 쓰러진다, 굉장히 심한 균형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머리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걸을 때 균형을 못 잡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실조증이라고 해서 뭐 다리나 팔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다리가 뭐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실조증이라고 하고, 이런 건 주로 손해라고 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의사들이 검진을 할 때 환자분들께 뭐 이렇게 코에 손가락 갖다 댔다가 의사의 손가락에 맞춰보세요 라고 시키면,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코를 짚고
마지막으로 갈 때 요 끝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똑바로 조준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 그러니까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뭐 다리나 이런 것들이 내 맘대로 조준이 안 돼서 이렇게 걸을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양상의 어지럼증일 때는 머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뇌졸중, 시간을 지체하면 문제가 되는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인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이런 증상, 아니면 혹은 내가 이런 증상을 느낀다고 하면 빠르게 응급실로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이 바로 두통인데요. 두통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이런 두통이 실제적으로 뇌졸중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옥신옥신거린다, 지끈거린다, 뻐근하다, 당긴다,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벼락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팍 하고 터질 것 같은 매우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벼락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뇌출혈이거나 뭐 뇌혈관이 찢어졌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뇌졸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벼락두통 양상의 두통이 이전엔 없다가 생긴 두통을 느껴보셨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로 든 그림인데, 여기 저희가 동맥류라고 해가지고 뭐 혈관꽈리라고도 환자분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거는 CT인데 CT 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별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동맥류가 출혈이 생기면서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이 되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의식도 없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바로 뇌졸중에 해당하는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갑자기 매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극심한 빈도로 갑자기 생기는 두통인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두통이 좀 호전이 되었다고 해도 한 번쯤은 머리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거나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뇌졸중은 전혀 경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게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1초 전에 괜찮았다,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 근데 가끔은 경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쪽 마비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이제 혈류가 회복이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이렇게 주물러서 좋아졌다 이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뇌졸중의 경고가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48시간 이내에 다시 생겨서 그때는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가 좋아졌다고 해도 저희는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뇌졸중에 준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해도 이거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증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이지만 뇌졸중에 준해서 심각하게 보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